자, 오늘은 2024년 11월 수능 수학 3번 문제를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은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영어가 사실 좀 준비할 게 되게 많아요. 리스닝도 해야 되고, 독해도 해야 되고, 또 복화도 해야 되고, 작문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트가 한 네다섯 개 나뉘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하나하나씩 섹터별로 하게 되면은 좀 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영어에 비하면 좀 심플하죠. 문제 나오면은 문제만 딱 풀면 되니까 뭐 공식 따로 또 뭐 단계별로 뭐 초급, 중급, 고급, 뭐 수능 뭐 이렇게 뭐 단계별로 또 나눠서 강의할 필요도 없고 수능 위주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수능 안에서 이제 모든 게 다 나오죠. 초급부터 해가지고 고급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어, 상대적으로 좀 이제 영어를 좀 많이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긴 하는데 어, 어쨌든 이제 우리 학원의 이제 특징이 영어하고 수학을 어, 같이 이제 병행해서 하면서 영어도 만점, 수학도 만점. 또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직독직해를 통해서 독해 실력을 좀 더 획기적으로 좀 개선하고 또 리스닝도 마찬가지죠. 또 작문하는 것도 이게 다양하게 이제 실력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어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요.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 푸는 그 노하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가지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안목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 문제를 이제 많이 아무 문제 그 어떤 뭐 고민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만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하나 한 문제를 풀더라도 골똘히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풀어야지 응용력도 생기면서 새로운 그 유형의 문제를 접하게 될 때도 문제를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목을 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떤 문제든지 풀어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어, 한 발에 이제 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한 문제를 풀고 그거를 이제 강의를 듣고 그런 이제 공부로 끝내면 안 되고 이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구나 그런 이제 어떤 사고 방식의 체계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점 문제이긴 한데 앞쪽에 있는 문제들이 뭐 이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앞쪽에 있는 쉬운 문제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점수 주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절대 실수가 나오면 안 되고 사실 이제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수학은 이 수준 차이에 비해서 점수가 좀 격차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쉬운 문제들은 뭐 3점을 준다면 어려운 문제들은 뭐 5점 아니면 뭐 7점, 8점 이렇게 어떤 10점씩 줄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점수 차가 이제 많이 안 나니까 그런 데서 이제 조금 난이도 조정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좀 결과치가 어,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쉬운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3점을 주는 게 아니라 1점이나 2점을 주고 어려운 문제는 뭐 있잖아 4.5점 뭐 이렇게 줘야지 어려운 문제를 푼 학생이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점수가 조금 이제 그런 난이도에 맞춰서 점수가 이제 배정이 좀 잘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일단 그거는 이제 논의를 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항과 공비가 첫째 항과 공비가 이렇게 나왔죠. 첫째 항과 공비. 그럼 이제 우리가 딱 등비수열 생각해야 되겠죠. 등비수열 그죠? 이 등비수열의 이제 기본적인 공식이 이거잖아요, 그죠? AR n-1승 그죠? A가 초항이고 그죠? 초항. 첫 번째 항. R이 이제 공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첫째 항과 즉 요 A에 해당하는 첫째 항과 공비 R에 해당하는 공비가 모두 양수 K래요. 양수 K. 양수 K. 그럼 어떻게 써줍니까? A에는 K 곱하기 K K의 n-1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지수 법칙에 의해서 K의 n승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K가 양수라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항상 문제가 나오면 이거를 식으로서 승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문제가 좀 더 이제 명확해지죠. 그렇죠? 자, 그런데 A2분의 이거 이제 두 번째 항이라는 거죠. A4 즉 A2분의 A4 즉 A4는 이제 네 번째 항이죠. 네 번째 항. 그리고 플러스 A1분의 A2 요거를 했더니 30이 나오더라. 그러면 거기서 이제 K 값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이제 K 값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A2라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n 대신에 2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K의 제곱. 그렇죠? K의 제곱. 그리고 A4라는 것은 n 대신에 4를 집어넣는 거니까 K의 4제곱, 즉 4승이 되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 마찬가지로 A1은 이제 K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K 1승이니까 A2는 여기서 했으니까 K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이제 그 마찬가지로 나누기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4 빼기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K의 제곱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K의 2에서 2를 빼는 거니까 K만 남죠. 그렇죠? 요게 30이라는 거예요. 30. 자, 그러면은 K제곱 플러스 K 빼기 30은 0.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 하면 되는 거니까 K 그렇죠? 5, 6에 30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5K, 6K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5K, 6K가 계산해가지고 K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인수분해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이거 바로 5 곱하기 6 마이너스 한쪽이 마이너스니까 5가 마이너스든지 6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계산해서 플러스 K가 나와야 되니까 작은 게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이제 또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그렇죠? 인수분해 하면은 K-5 K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K는 5 또는 마이너스 6이 되는데 K의 조건이 뭐예요? 양수잖아요. 양수. 그렇죠? 양수. 그래서 항상 수학에서는 범위를 먼저 딱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K는 5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6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객관식으로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답이 이제 5번인데 그래서 K가 이제 5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식도 간단하고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문제가 딱 나오면은 바로 이제 식으로 이제 원래의 식 있죠. 원래의 식. 그렇죠? 등비수열 원래의 식 하나 적어주고 그거를 A를 K로 R도 K로 이렇게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은 A에는 K의 n승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K가 양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정리를 해주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실수가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고요. 간단하기 때문에 틀리면 진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뭐 0.5점, 뭐 0.12점 차이로 등락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거 틀리면 그냥 3점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풀어야 된다. 우리가 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실수가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여기에서 실수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 만큼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신중하게 풀어야 돼요. 신중하게. 그렇죠? 쉬운 문제라고 해갖고 대충 가벼운 마음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중하고 신중하게 그렇게 풀어야지 실수가 안 나요. 이런 데서 실수가 나요. 이런 데서. 자, 그러면 일단 문제가 이제 간단하니까요. 동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또 내일은 또 새로운 강의로 또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올 수능 준비를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해 나가면은 시간이라는 건 그래요. 공부라는 게 꼭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2시간, 3시간 공부하는 그 어떤 수준으로 깊이가 있어야지 어떤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해야죠. 너무 깊이 있게 사소하고 출제 가능성이 없고 이런 것들에 너무 이제 연연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과감히 일단 떨쳐버리고 우선 시험에 출제되는 그런 부분들에 이제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쉬운 것들은 어쨌든 이제 무조건 다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려운 문제에서 승부가 나는 거죠, 그렇죠?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한 문제 한 문제씩 풀어 나가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